대담한 대담 시작을 하겠습니다. 미국이 발표한 나라별 상호 관세가 잠시 후 오후 1시부터 부과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인데요. 갈 길은 좀 멀어 보이죠. 자, 그래서 오늘 특별한 분을 좀 모셨습니다.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 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 싹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분위기는 뭐 그닥 좋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이제 시장을 대하는 투자자분들은 이제 관세가 상수인가라고 이미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권한 대행과 함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 첫 접촉은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뭐 상수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트럼프 관세라는 부분이 장기적으로 이제 글로벌 증시에 금융시장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언제까지나 자꾸 말씀을 저한테 막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일단 트럼프 관세의 목적은 이제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연방 정부 수입을 확대시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10년간 6조 달러를 지금 벌어들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요 제조업들을 부활시키겠다. 지금 미국이 자동차, 반도체, 철강, 조선, 에너지 이런 부분에서 제조 공장을 다시 끌어오고 그다음에 여기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사실 이런 목적이 달성되려면 제가 봤을 때 뭐 하루 이틀 갖고는 안 되고 최소 1년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 사이에 계속 그럼 트럼프는 이 관세를 갖고 협상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 그리고 4월 1일 날 일단 상호 관세가 부과가 됐는데 부과된 이후에 이제 백악관에서는 한 70여 개국이 이제 개별적으로 지금 접촉을 이제 시도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분위기를 보면은 저는 이제 한국하고 일본이 생각보다 좀 빨리 지금 접촉이 시작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잘 보시면 일단 캐나다라든지 멕시코 관세는 결국 유예가 됐어요. 한다 하다가 결국 4월 2일에도 상호 관세가 부과가 안 되면서 여기는 결국은 유예가 돼 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다른 것보다는 EU하고 중국의 의외로 강한 반발력이 지금 나왔거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단어를 좀 많이 쓰거든요. 이미 트럼프 대통령 당선됐을 때부터 디커플링, 즉 시진핑은 헤어질 결심을 했다. 이미 했기 때문에 EU하고 중국이 가까워지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EU 집행위원장이 7월 달에 양국의 이제 정상회담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다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 EU하고 중국을 지금 컨트롤해야 되는데 만약에 캐나다하고 멕시코까지 적으로 됐다가는 결국은 이 동맹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캐나다, 멕시코 같은 데는 관세 유화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EU하고 중국은 당분간 계속 어떻게 대응이 나올지를 지켜볼 걸로 지금 보여지고요. 그 와중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일본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대만 같은 그런 기존의 동맹국들에 대한 관세 협상을 좀 빨리 먼저 진척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백악관 대변인 이제 캐롤라인 레빗이 중국이 현재 54% 관세가 이제 오늘 9일 이따 뭐 미국 현지 시간으로 12시니까 좀 있으면 이제 54%가 될 거고 이때까지 철회를 안 하면 50% 추가를 한다고 했으니까 104%가 되는 거거든요. 뭐 EU도 지금 4월 중순까지는 대응책을 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새우 싸움에 고래등 터진 게 아니라 고래가 빨리 호출을 당한 지금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빨리 이런 양국 간에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차등 전략 안에서 저희가 빨리 좀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누가 빨리 그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까에 따라서 지금 많은 것들이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초조하게 좀 시장을 바라보시면서 그 심리도 반영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투자자들은 관세 충격은 뭐 하루 이틀에 끝날 건 아니다라는 거 감지했으니 이것에 덜 피해를 받는 다른 쪽을 좀 기웃기웃하시는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미 국채 있을 것 같고 엔화 그런 거 있을 것 같고 인버스 인버스 되게 나오죠. 베팅하시는 모습 어떻게 보세요? 뭐 의미는 있어 보이는데 뭐 결과적으로 괜찮을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뭐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운하는 게 정상화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사실 최근 한 2년 동안 대부분의 투자 자금이 다 미국 주식으로 몰렸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너무 쏠렸다. 그래서 너무 쏠렸죠. 테크라든지 IT 쪽에 다 쏠려버렸잖아요. 특히 M7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실 글로벌 이제 트럼프 관세로 때문에 글로벌 IT라든지 반도체, AI 산업의 성장이 둔화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뭐 목표치는 그것을 달성하는 데는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가이던스가 계속 지금 하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쏠려 있던 M7, 뭐 반도체, AI 쪽에서 일단 매도 수익 실현이 나오고 이 부분을 지금 좀 안전 자산으로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유동성 비중을 확대하고 이 부분이 글로벌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막 넣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미국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것보다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뭐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고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금 되게 맞습니다. 커졌어요. 예.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왔을 경우는 이제 가장 큰 현상이 뭐냐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 국채 중에서 장기물에 최근에 이제 금리 수익률 하락하는 부분이 되게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렇다고 보면은 지금 미국 장기물 국채에 대한 베팅이 지금 많이 지금 커지고 있다. 물론 이제 국내 모 이제 경제부총리께서 지금 거기에 넣으셔갖고 지금 난리지만은 네, 투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안전자산으로서 관리가 될 수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엔화는 지금 일본은 기준금리 인상 문제를 지금 계속 뭐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가 지금 인플레이션율이 지금 지난달에 거의 4% 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제 성장률은 지금 올해 전망치가 지금 1%가 안 되거든요, 미국이. 그럼 미국도 중국이요? 아니, 제가 일본이요. 그다음에 일본도 지금 시장 자체를 보면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금리가 빨리 올라가는 것을 빨리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바로 눈앞에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경우에 엔화 강세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엔화 쪽에 좀 베팅을 하신 분들이 지금 많아졌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이유군요. 네. 그다음에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인버스보다는 제 고객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 지수 ETF 쪽 레버리지 쪽을 좀 많이 미국 말씀을 드리고요. 저가 매수 기회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보다 지금 종목으로 저가 매수를 갔을 경우에 불안한 게 뭐냐면은 반대 매매가 나올 수가 있어요. 워낙 그렇죠. 낙폭이 크니까. 그다음에 뭐 테슬라 ELS도 지금 문제가 생길 정도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저가 매수를 하실 때 그동안 많이 좀 하락한 부분들을 해지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지금 저가 매수를 들어가자. 단 지수로 들어가시는 게 더 안전할 수 있다. 그래서 뭐 나스닥 QQQ도 좀 많이 보시고요. 이런 부분에서 같이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이 꼭 뭐 나쁜 상황이 아니다. 결국은 쏠렸던 자금들이 일단 글로벌로 지금 투자가 지금 확산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냥 이번 기회에 투자의 어떤 폭을 좀 넓히시는 게 어떻겠는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투자의 역사나 뭐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공포 심리가 엄청 셌을 때 많이 떨어질 때 그때 이제 담아야 되는데 그쵸? 네. 사람이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나는 뭐 총알이 없네. 뭐, 이거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렇죠,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느낌은 듭니다. 네. 어쨌든 그런 뭔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영역도 저희가 잘 알려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제 관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최근 우리나라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대미 흑자 규모를 많이 낸 나라가 사실 지금 관세에 타깃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2차 전지 그리고 뭐 반도체, 태양광 패널 이쪽 산업에서는 미리 대미 투자를 좀 본격화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뭐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이 이제 중국을 막 이제 공격하면서 반사 이익을 거둘 가능성, 뭐 태양광,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지금 언급은 되고 있고 철강 뭐 이런 쪽으로.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어떤 섹터를 좀 눈여겨봐야 될지요? 사실 지금 이제 잘 보시면은 EU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캐나다 같은 경우 자국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하는 것을 규제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대만 같이 좀 미국의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이번 기회에 그것을 좀 정치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 좀 투자를 지금 가는 분위기인데 그 외에 주요국들은 사실 또 반대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보면 뭐 애플이 이제 대만에 있던 폭스콘 공장을 다시 이제 미국으로 이제 이전한다. 뭐 그 얘기. 그다음에 뭐 TSMC, 현대차, 그다음에 폭스바겐이 이제 뭐 리비안 오토모티브하고 이제 전기차 생산 공장을 새로 이제 만든다. 요 정도 빼고는 지금 사실 크게 지금 부각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 보진 않아요. 물론 이번에 현대차가 간 이유가 다른 이유도 있었다. 뭐. 미국 현장에.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 부분은 이제 각자 기업들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고 그렇지 않고 저는 이제 반대로 꼭 가야 그쪽에 가야 그 기업이라든지 그 그룹의 주가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이 더 좋아지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국내에 투자할 것들이 해외로 나가면 해외법인이거든요. 그렇긴 하네요. 그렇게 되면 사실 국내에 있는 기업들의 어떤 이제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크게 또 못 받을 수 있는 여지가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거보다는 이것을 이제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냐 하고 말씀하셨을 경우에 차라리 트럼프 관세
회피를 할 수 있는 수혜주를 먼저 보자. 왜냐면 뭐 네. 많거든요. 국내에서. 뭐 대표적인 게 조선방산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장이 좀 변화됐을 때 플랫폼 주식들이요. 왜냐면 네이버, 카카오 좀 이따 말씀 좀 드릴 네카오. 거예요. 예, 그다음에 AI 어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고요. 뭐 셀바스 A라든지 루닛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율주행, 뭐 레인보우라든지 뭐 유일 로보틱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먼저 보셔라. 왜냐면은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가 미국을 피해서 조금 더 이제 편안하게 수출을 하려면 사실 또 중국하고 내수 수혜주가 또 필요하거든요. 중국 쪽은 사실 관세 이제 이 지역에서 좀 벗어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엔터 게임, 그다음에 아까 이제 반도체도 이제 저는 삼성전자의 DB하이텍은 아까 이제 이 미국 내 투자하고 연결해서 본다면은 삼성전자가 미국 내 투자를 스톱을 해버렸어요. 다른 나라하고 틀리게. 그리고 요즘 이제 이재용 회장의 이제 행보를 보면은 중국을 가세요. 예, 보아오 포럼도 가시고 샤오미도 만나고.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미국 쪽을 버려버리고 중국 쪽으로 마케팅을 옮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업종, 그런 종목들은 DB하이텍 같은 게 사실 미국에 수출을 해본 적이 없는 회사인데 대부분 다 중국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관시 또 이제 중요하지 관시죠. 않습니까? 네. 중국도 중요하잖아요. 고객 공략하는군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중국도 확대를 한다 보면은 트럼프 관세 수혜주들도 이쪽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또 대선 정부로 들어갔잖아요. 국내가요. 뭐 그래서 약간의 뭐 민주당 정책을 좀 본다면은 제가 다른 것보다 스마트 시티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의료 시스템 개혁 이런 걸 본다면은 굳이 이제 미국서 이러한 수익을 얻기보다는 저는 신재생 에너지 특히 2차 전지 포함된 부분, 제약 바이오 이런 부분들이 굳이 미국에다가 투자를 해갖고 그런 부분들을 가야 되는 게 맞는가 그런. 근데 거기서 만들어서 만약에 어디다가 그걸 팔 거예요. 미국 내 수요는 이미 거의 다 찬 걸로 제가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차라리 저는 아마 이제 각 기업들이 잘 알아서 그건 하실 거예요. 하실 건데 굳이 그것을 갖고 판단의 기준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관세가 회피도 할 수 있고 뭐 중국 내수 확대도 갈 수 있고 민주당 대선 정책 같은 걸로 앞으로 국내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저는 투자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완수 대표님과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오늘 시장에 약간 좀 대안을 얻은 게 오늘 현대차가 그렇게 민간 외교 잘했다고 정의선 회장이 이렇게 부각을 받았습니다만 그 대미 투자 발표한 이후에 지금 오늘 52주 신저가를 기록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에 딱 들어맞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앞서서 그 내수주도 포인트로 말씀 주셨거든요. 그건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네요. 사실 지금 뭐 내수주는 이제 추경 때문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정부의 10조 추경 내용을 보니까 주로 이제 통상 지원, 뭐 AI 경쟁력 강화, 그다음에 민생 지원, 그다음에 재해 대응 요런 쪽이고요.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한 35조 추경을 또 제안을 해놓고 있거든요. 이쪽에서는 지금 뭐 전 국민 25만 원 민생 쿠폰, 그다음에 소상공인 중기 지원, 뭐 농업 지원, 그다음에 뭐 재난 시스템, 그다음에 AI 반도체 지원, R&D 요 지원까지 35조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부안 갖고는 사실 내수주가 움직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했을 때 내수 이제 소비라든지 유통이라든지 건설 쪽이잖아요. 지금 뭐 소비라든지 유통은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 소비 수혜주 쪽으로 붙어 있지 국내 내수 쪽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만약에 이제 민주당 쪽이 주장하는 35조 이상은 좀 그 정도는 돼야 우리가 내수 수혜주가 좀 혜택을 받을 걸로 지금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당장 내수 수혜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조금 좀 봐야 될 것 같다. 저는 민주당 쪽을 조금 지지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쪽이 나와야 사실 내수주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그렇죠?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제약 바이오라든지 R&D라든지 그다음에 저 카카오 같은 이제 이런 플랫폼들이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10조든 35조든 공통사항은 사실 재난 관련주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잘하는 이제 엠젠 솔루션이라든지 현대 에버다이 같이 뭐 소방 장비라든지 소방 로봇 드론 만드는 여기는 어차피 지금 같이 지금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들은 조금 눈여겨봐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가르마를 좀 잘 타고 잘 타주고 계시고요. 사실 이제 중국 굉장히 대차잖아요.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이 뭐 격화돼도 그들은 그들의 나름의 살 길을 반드시 찾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내수 쪽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거기도 경기 부양 좀 강하게 할 수도 있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관련주는 중국 쪽에 좀 붙어 있으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좀 찾아볼 만한 그 종목이나 뭐 산업이 있을런지요. 네. 예. 중국 쪽 관련돼 갖고요. 예. 일단은 지금 뭐 다들 불안해하시는 게 중국 소비 수혜주들 내수 확대주를 국내에서 투자했다가 만약에 양국 간에 이제 무역 갈등으로 네. 중국이 무너지는 게 아닌가. 사실 그 우려감을 많이 하세요. 근데 네. 저는 그렇게는 지금 보지 않고요.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게 작년 11월 달이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시진핑 정부의 어떤 방향을 보면은 이미 헤어질 결심을 한 거예요. 네. 준비가 다 돼 있고요. 올해 이제 뭐 경제 성장률 5%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3조 위안의 특별 국채 발행을 지금 했어요. 국채. 예, 3조 위안이 어느 정도 하면 600조 원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렇다면 우리나라 1년에 네. 1년 정부 예산이에요. 이 정도가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3월 초 양회에서 이미 다 확인을 했어요. 예. 뭐 가장 중요한 게 어디다 쓰느냐. 소비 진작 그다음에 기업 설비 업그레이드. 이건 이구한 씨는 이 얘기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혁신 첨단 분야 지원, 뭐 AI, 반도체, 로봇, 우주항공, 방산 다 나오고 있어요. 엄청나죠. 네. AI 지원. 그다음에 네 번째가 금융시장 및 부동산 안정화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다섯 번째가 지방 정부들의 인프라 확대하는 것을 지원해주겠다. 그러니까 결국 보시면 다 지금 이게 내수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인민은행이 통화 완화 정책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갖고 저는 분명히 정부가 끝까지 끈을 놓지 않을 거다. 네. 왜냐하면 이제 올해 제 14차 5개년 계획이 마무리가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 제조 2025가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과를 마지막까지 보겠다라고 얘기가 지금 하고 있어갖고 지금 이제 중국 자체적으로는 사실 IT 제품에 대한 그 수요가 지금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자체적으로. 왜냐하면 뭐 샤오미라든지 하이어, 뭐 레노버, 비아디라든지 지리자동차 뭐 여기들은 뭐 엄청 나거든요. 그 다음에 반도체 AI라든지 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쪽 이런 쪽이 다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다른 쪽보다 화장품이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엔터주 당연히 소비 수혜에 들어가는데 저는 사실 그보다는 반도체 쪽을 좀 보셔야 돼요. 반도체요. 예, 왜냐하면 오히려. 국내에서 삼성전자 제가 아까 DB하이텍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내에서 사실 삼성전자가 미국 수출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우리나라 수출이 전체 20%가 사실 중국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네. 많이 줄었어요. 20%밖에 네. 못 가요. 네. 그 중에서 반도체가 반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는 아마 중국에 대한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 DB하이텍을 한번 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제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엔터라든지 화장품은 이제 계속 지켜보셔라.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그 결단이 중국 쪽으로 기울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여기서도 드러나네요. 저도 좀 그런 쪽이 더 강할 것 같아요. 어차피 HBM을 기술적으로 만들어 갖고 그 미국 쪽에다 팔려면 사실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거 만들어서 이제 뭐 할까 그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고 차라리 랜드 플랫이라든지 D램 쪽을 더 강화시킨 게 어떻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걸 하자 그치? 이런 네, 의미로 네, 보였습니다. 이제 21대 대선이 6월 3일에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벌써 정책 관련주 이렇게 좀 관심을 기울이는 듯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뭐 당연히 지금 다들 보면 뭐 이재명 대표랑 뭐 악수를 했다고 해서 뭐 그게 뭐 이재명 수혜주로 막 가고 있는데 저는 그냥 대선 수혜주보다는 이제 정당들의 대선 정책 수혜주를 봐라. 예, 왜냐하면 어차피 저희가 전에 이제 미국 대선에서도 봤잖아요. 예. 그렇다고 보면 저는 아직 민주당은 지금 벌써 나와 있어요. 근데 아직 이제 국민의힘 아직 안 나 있어갖고 민주당 쪽만 본다면은 몇 개만 딱 보시면은 일단 뭐 소비재 쪽, 그 다음에 소상공인 지원, 그 다음에 R&D 지원, 그 다음에 지역별 산업 클러스터, 신재생 에너지, 스마트 산업 구축, 보건의료 체제 확대. 그렇다고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 산업 이런 것은 무조건 플랫폼이 나가야 돼요. AI하고 같이 들어가야 되고요. 자율주행도 같이 따라가야 돼요. 이 파트는 아마 새로운 민주당 쪽에서는 되게 핵심적으로 밀 거고 R&D 지원이 간다고 그러면 저는 헬스케어라든지 아니면 IT 쪽에 추가적인 종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대외 관계도 중국과 균형된 모습을 이제 보여준다고 얘기하니까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라든지 중국에 대한 수혜주까지 한번 볼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지금 반짝 좀 나와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이 트럼프 관세에 밀려갖고 해당 업종들이 힘을 못 쓰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보셔서 아시다시피 정책 테마에 대한 힘은 굉장히 강하죠. 그런 흐름으로 좀 잘 발빠르게 생각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대담한 대담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